고기를 구우면서 가열된 불판의 열기가 부탄캔을 달고 결국 폭발했던 것. 하지만 사고는 가스레인지에 불도 끄고 안전회복까지 올려놓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넘버원에서 소개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 사고 기억하십니까? 크기 30cm 이상의 불판을 사용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실험을 해보니 가열로 30분 정도가 지나자 부탄가스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잠시 후 폭발.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하는 부탄가스. 또한 알루미늄 포일로 감은 석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탄가스는 이처럼 폭발하고 마는데, 가열 시 커다란 불판 아래 생기는 폭사열이 부탄가스 용기에 전달되면 부탄캔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불판이 위험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돌이나 두꺼운 쇠로 만들어진 커다란 불판은 사용 후 안전하게 불을 껐다 하더라도 쉽게 열이 식지 않기 때문에 불판에 남은 열로 인해서 부탄가스가 가열되어 폭발할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안전한 불판과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불판을 준비하고 각각의 부탄가스에 온도 센서를 설치한 후 온도 변화를 측정하겠습니다. 실험 시작. 불을 붙인 뒤 안전을 위해 실험맨은 멀리 대피합니다. 서서히 가열되는 불판들. 그렇게 15분이 지나자 부탄캔의 온도는 91.2도로 부탄가스가 폭발되는 온도인 100도에 근접한 상태. 이때 방화복을 착용한 안전맨이 가열을 중지시킵니다. 하지만 보이십니까?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돌로 된 두꺼운 불판. 잠시 후 굉음과 함께 일어난 폭발. 안전한 불판과 과대 불판이 동시에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보니 커다란 불판의 폭발력으로 인해 안전한 불판까지도 날아가 버리고 만 것. 무서워요. 뻥 뚫려버린 부탄가스 용기와 사방으로 튄 가스레인지 파편들은 실험 장소에서 꽤 먼 거리에서도 발견될 정도인데, 세상에.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 과도하게 큰 불판을 이용하여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두꺼운 재질의 불판일 경우에는 불을 꺼더라도 불판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 이미 가열되었던 가스 용기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부탄가스를 이용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과대 크기의 불판 사용 금지, 호일을 감은 석쇠판 사용 금지, 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2개를 이어 사용하는 건 역시 금지. 이처럼 커다란 불판은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불을 끈 후에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 잘못 선택한 과대 불판으로 인해 한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선택한 불판 하나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좀 이렇게 아찔아찔해요. 예전에 저도 저런 경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큰 불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 말고 다른 건 어떤 게 있나요?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등점이 영하 0.5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부탄가스 기화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일반 소비자들은 그 가스가 얼었다고 생각해서 그 가스를 뜨거운 물 속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에 용기 내부에 그 압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가족,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빠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방송하는 7가지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한다면 당신도 사랑하는 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남을 살리는 방법 넘버 7. 두 번째, 기도가 이물질로 막힌 사람을 살리는 방법. 이게 중요하죠. 2008년 1월 장난감을 갖고 아기와 놀아주던 새내기 엄마 A씨. 이거 봐봐라, 이거 볼까? 이게 뭘까? 토끼. 토끼야, 놀자. 토끼야, 놀자. 잠깐만, 놀고 있어. A씨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아기를 혼자 둡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안 되는데요, 아이들은. 통화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 사이 아기는 장난감 언제 넣는데 알았어, 이따가. 모르실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잠시 후 A씨의 아기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사망이요? 2007년 5월 늦잠을 자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던 30대 회사원 B씨는 식탁에 있는 빵을 발견하고 아침 식사를 대신해 먹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목에 빵이 걸렸는지 숨을 못 쉬며 괴로워하는 B씨. 급하게 드시다가. 결국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공통된 이유는 바로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일어난 질식사. 기도 괴세로 인한 질식사고는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때 해야 하는 응급처치법은 바로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이란 음식물을 섭취하다 기도에 걸리거나 뭐든지 입에 넣기 좋아하는 아기가 물건을 잘못 삼켰을 경우 흉부에 강한 압박을 주어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는 처치법으로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기도가 막혀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절대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대표 응급처치법입니다. 꼭 알아야겠네요. 그래서